아드님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어떠세요? 네, 아주 덴마크에 있죠? 네. 어떻게 한국으로 데려올 계획이 있으세요? 네, 앞서서 전해드렸던 영상은 그 덴마크에서 강제 송환될 당시에 비행기에서 내려서 바로 공항에서 저희가 인터뷰했던 내용, 그리고 좀 전에 보시던 영상은 그제 집 앞에서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아들에 대해서 보고 싶다, 곧 들어온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석호 기자. 정유라 씨와 아들의 상봉도 문제지만 지금 구치소에 있는 엄마를 이제 면회 갈 수도 있게 됐잖아요. 불구속으로 나왔으니까. 언제쯤 좀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조만간 성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 생각에는 좀 그렇습니다. 홍데스크, 저 정유라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걸 느끼십니까? 저는 하나 느끼는 게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덴마크에서 들어오자마자 강남 한복판에 대형 건물에서 살면서, 그리고 신변보호, 진짜 자신의 인사들에 대해서 신변보호 정도의 저런 보호를 받으면서 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다 대주고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주인공은 구치소에 있지만 그 딸은 저렇게 강남 한복판에서 엄연하게 활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돈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재산에 대한 추징도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최순실, 정유라, 엄마와 딸 간의 사이가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유라 구속을 면하자마자 뭐라고 했습니까? 엄마 면회를 가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두 사람의 사이가 좋았다는 증거들이 여럿 있습니다. 독일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요, 정유라의 아들을 안고 있는 최순실의 웃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은 정유라, 최순실의 사이가 안 좋다고 이렇게 한 것은 결국 무엇이냐? 최순실, 정유라가 서로 거리두기를 하면서 딸인 정유라의 구속을 면하게 해주려는 아주 고도화된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정유라는 조만간 엄마를 만나긴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들 걱정도 아들 걱정인데 정유라 인터뷰 내용을 보면요, 엄마에 대한 걱정도 조금은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최순실이 지난 10월 30일에 국내에 들어왔으니까 약 한 반년 만에 서로 재회를 하게 되는 것인데, 정유라의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 엄마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면담 관련해서는 뭐 얘기 나온 게 있나요? 어머니 면담 관련. 네, 아직 없습니다. 어머니 면회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언제쯤 하실 예정이에요? 제가 검사님한테 여쭤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 안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죠, 당연히. 뭐 물론 이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또 검찰은 이렇게 딸하고 어머니가 접견하는 상황을 또 말을 맞춘다든가 이렇게 볼 가능성이 있으니까 선생님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당분간은 대외적 노출은 삼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예, 최석호 기자가 방금 지적도 했지만 정유라 씨가 불구속되면서 네티즌들도 굉장히 공분에 찬 반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러려고 정유라한테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강제로 송환해 왔느냐라는 말도 쏟아지고 있는데, 이현수 기자, 네. 분위기 상당히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온라인. 재청구될까요, 영장이? 네, 우선 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거란 관측이 높은데요. 실제로 다시 한번 청구가 될 것이냐, 또 한번 불구속 처분이 나올 것이냐를 놓고는 좀 구속영장이 나오기 힘들 것 같다라는 게 우선 법조인들이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그 사이에 확실한 증거나 뭔가 더 보강되는 게 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이 좀 힘들지 않을까란 부분이었고요. 실제로 온라인 상에서는 이 외국에서 이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서 이제 정유라 씨를 데리고 오는 사실상 엄청 떠들썩한 입국이었는데요. 들어간 돈도 한 2,400여만 원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유라 씨가 우선 타고 온 편도 항공료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법무부 직원들이 가고 오고 왕복 항공료에 뭐 체재비에 뭐 숙박료에 이런 것들 다 하면 2,400여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 뭐 법 집행을 위해서 한 거긴 그렇죠. 하지만 또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정유라 한 명 데리고 오고자 그 호위 무사들을 결국 그렇죠. 보내가지고 그 수많은 돈을 들인 것처럼 네티즌들이 공분을 쏟아내고 있어가지고. 네, 온라인상에서는 사실상 뭐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좀 분통이 터져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오늘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 저격수로 유명한 노승일 전 부장 재판에 출석해서 이 부분도 콕 집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어제 정유라 씨 영장 기각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청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정유라 씨가 왜 그 구속을 해야 하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해요? 뭐, 다 본인은 아무것도 모르죠. 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른 거로 좀 밝히는 시라서. 예, 노승현 씨 오늘 법원에 출석하면서 최순실 정유라를 돕는 사람들이 있다, 세력들이 있다라고 음모론을 제기했는데 강병규 기자, 네. 오늘 정유라가 머무는 저 미승 빌딩에 덴마크에서 의문의 소포가 날아왔다면서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현장에 있던 취재 기자가 정유라 씨는 못 만나도 그 택배를 좀 봤는데 택배 폭이 한 이 정도 되거든요. 네. 뭐 성인 남자 어깨 너비. 저거죠, 저 예. 지금 저 그림이죠. 지금 뭐 신상 명세 때문에 블러를 처리를 했는데 저렇게 뿌옇게 보이는데 직접 취재 기자가 보니까 당시 정유라 씨의 비서 역할을 하는 모 여성의 이름이 적혀 있고 일단 덴마크에서 보낸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서의 이름을 알 정도로 내부 사정에 밝은 사람이 약간 무게도 나가 보여요. 저 배달하시는 분이 보니까 물건을 들 때 허리를 약간 주춤하시는 모습이 예. 무게도 좀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뭐 실제로 갔던 현장 기자들 말에 따르면 이게 부피가 작은 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땀을 좀 뻘뻘 흘리고 있었거든요. 저 배달원께서. 그래서 일단 덴마크에서 보냈고 또 비서 이름도 알 정도면 일단 보모나 아들의 보모나 혹은 관계자가 보낸 거 아니냐라는 게 현장 기자들의 추측인데요. 일단은 택배 배달원이 비서 이름이 적힌 비서와 직접 한번 통화를 한 것을 저희가 취재 기자들이 옆에서 좀 엿들었는데 그게 녹음이 됐습니다. 그럼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뭐 하시는 거예요? 저렇게 덴마크에서 커다란 소포도 오고, 물론 저게 덴마크에 남겨져 있는 정유라 씨의 아들 관련 물건일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인지 아무 모르지만 집일 네, 그렇죠. 아무튼 덴마크에서 저런 소포를 보내줄 수 있는 사람들도 아직 남겨져 있다라는 정황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뭐 제 생각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이 곧 귀국을 한다고 하잖아요. 귀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정유라 씨가 의사를 밝힌 적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들 관련 짐과 본인의 남은 짐들을 이렇게 다 같이 보낸 것 아니냐라는 추측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노승일 씨 이야기 또 불구속으로 풀려난 정유라 씨 이야기까지 짚어봤는데요. 다음 주제는 뭘까요? 퀴시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최순실 씨 출석 기대가 됐었는데 결국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서 이동재 기자가 중계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강병규 기자. 네. 최순실 씨 아파서 못 나왔다라고 하는데 노승일 씨랑 만남 껄끄러워서 피한 건 아닐까요? 네, 우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지럼증 때문에 넘어져서 타박상이 생겼고 그 통증으로 오늘 나올 수 없었다라는 게 최순실 씨 측 주장입니다. 따라서 불출석했고요. 일단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 제가 구치소에 좀 전화를 해봤는데 개인 사정이라서 좀 알려주기 껄끄럽다라는 게 구치소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리고 남편 정윤혜 씨에게 뭐 이 소식을 들었느냐라고 전화를 해보려고 했는데 역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는 이경재 변호사가 언론 인터뷰를 한 내용에 따르면요. 일단은 몸 상태가 정유라 씨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 때부터 좋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전달받은 바는 없다라면서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 수갑 가리기 대신에 오늘은 손목 보호대를 차고 나왔는데요. 이 손목 보호대 그 영치금으로 3,910원을 주고 산 거라고 합니다.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손목 보호대를 차고 나왔는데 일각에서는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수갑 가리개는 하지 않고 손목 보호대로 대신한 것 아니냐 이러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주목받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2012년 대선 당시입니다. 당시 그 대선 후보였는데 어떤 어르신이 악수를 하려고 하니까 내가 압박붕대를 했다, 손이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악수를 거부한 사진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박 전 대통령 악수 거부 사진에 대해서 당시에 이런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악수를 많이 해서 손이 너무 아팠다. 이런 호소를 하기도 한 겁니다. 당시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손이 좀 부실해요, 지금. 이제 악수도 많이 하고 또 막 반갑다고 막 꼭 잡고 막 이러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좀 붓고 많이 네, 국정농단 사건의 두 주인공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건강 상태가 다시 도마에 오른 셈인데요. 자,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현수 기자한테 물어볼까요? 자, 저렇게 중요 피고인들이 아파서 출석을 못하겠다. 그러면 재판부에서는 허락을 해주나요? 어떻게 좀 분간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허락을 해주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사실 뭐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아침에 최순실 씨가 갑자기 허리가 다쳤다, 넘어져서 다쳤다라는 이유로 사실 뭐 밖에서 보기에는 노승일 전 부장과 좀 마주치는 게 껄끄러운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실제로 이 재판부도 한두 번 정도는 이런 불출석 사유서를 내는 거를 허용을 해준다고 합니다. 재판부 재량이긴 한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요구를 받아줄 수 없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뭐 진단서를 떼와라 이런 추가적인 요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 오늘 최순실 씨 불출석과 관련해서는 재판부가 어느 정도 한 번은 허용을 해주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전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순실 씨가 굉장히 미울 것 같아요. 그 돌직구 발언으로 굉장히 유명한 노승일 씨가 오늘 법정 지인으로 출석을 하는데 이 최순실 씨가 나와서 그 발언이라도 좀 막아줘야 될 텐데 이 안 나와가지고 혼자 지금 그 발언을 다 듣게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재판에서 피고인이 증인으로 나온 사람에게 질문도 할 수 있거든요. 최순실 씨가 만약 출석을 했다면 이 노승일 전 부장이랑 가장 말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질문도 직접 하고 약간 설전이 벌어지지 않을까, 싸움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두 다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사실상 최순실 씨가 이 자리를 피하면서 그런 장면을 볼 수 없게 된 건데요. 뭐 재판에 유리하나 또는 불리하나 이런 측면을 고려한 전략상일 수도 있고 오히려 좀 마주치기 불편해서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강병규 기자, 노승일 부장이 그만큼 껄끄러운 상대라면 그걸 입증한 일화도 있었잖아요. 어떤 일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헌재에서 이게 탄핵 심판을 했을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나왔던 서석구 변호사에게 이제 설전이 벌어졌던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서석구 변호사가 이제 노승일 부장이 막 증언을 쏟아내니까 대통령에게 무리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노 부장이 뭐 그럼 국민들은 하찮은 존재냐? 라면서 이렇게 설전을 벌였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큰 화제가 됐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의 원내 대표를 지낸 박영선 의원에게 이 USB를 전달한 것은 정치적으로 이용할 명백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청문회 안 보셨습니까? 백승지 의원님께서 똑같이 저한테 질문하셨거든요. 저도 답답해서 한 말씀 드리는데요. 이경재 변호사가 질문했던 거, 백승지 의원이 질문했던 거, 새누리에서 질문했던 거, 지금 다 중복돼서 이렇게 질문하시고. 아니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이 중대한 재판에서 어떻게 중인이 대통령 측 변호인에게 무리하고 그러면 대통령을 윗버리고 국민을 하찮은 인간입니까? 최순실과 연관돼서 일은 한 사람이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처벌받아야 될 일이 있으면 저는 언제든지 처벌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저렇게 대심판정에 취재를 들어가면 위축되는 경향이 있는데 더더군다나 증인으로 출석해서 대통령은 윗분이고 국민은 하찮은 인간이냐 이렇게 돌직구 발언을 해서 누리꾼들이 뭐 칭송까지 했다는데 자 강병규 기자 오늘 노승일 씨는 어떻게 좀 법정 증언을 하고 있나요? 노승일 부장 말씀하신 대로 노승일 부장이 K스포츠재단 부장이었지만 또 코레 스포츠라고 하는 독일 최순실 씨가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독일 회사의 재무 담당으로 또 있었습니다. 이 코레 스포츠 뭐냐면요. 일단은 최순실 씨와 대기업 사이에 어떤 돈이 흘러갔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한 돈이 흘러갔다라고 하는 통로입니다. 이 통로의 재무부장으로 노 부장이 있었는데 일단은 그 당시에 최순실 씨가 코레스포츠에서 일하면서 직접 썼던 메모 5장을 공개를 했던 겁니다. 일단 4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업무 지시 그리고 코레스포츠의 업무 뭐 이런 게 담겨 있고요. 한 장은 이 설립 단계에 있었을 때 관계자의 전화번호들이 좀 담겨 있었던 겁니다.
최순실 씨가 그동안 대기업 뇌물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 코어 스포츠의 그런 관련성을 좀 부인을 하고 있었는데 이 자필이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라고 노 부장은 좀 설명을 했었거든요. 사실 노 부장 지난 1월에도 이 WK의 이권이 될 수 있는 여러 스포츠 단체들을 만드는 계획을 최순실 씨가 직접 지휘하는 그런 메모, 그런 것들을 제출을 해서 많은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는데요. 일단은 오늘 박 전 대통령에게 그리고 최순실 씨에게 좀 부정적인 혹은 불리한 증언들이 노 부장의 입에서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박 전 대통령이 노 부장을 여러 번 쳐다보면서 좀 견제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강병규 기자가 설명을 들으면서 코어 스포츠, 코레 스포츠 용어를 혼용해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게 영어로 하면은 코어가 될 수도 있고 또 유럽에서 독일식 발음으로 하면 코레로 될 수도 있어서 헷갈리게 좀 발음을 한 것도 같은데 일단 우리 지금 얘기할 때는 코어 스포츠를 좀 통일을 하죠. 계속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코어 스포츠를 하고 자, 그런데 오늘도 노승일 씨 결국은 한 방을 준비해 갖고 나왔던 거네요. 최순실 씨가 이 코어 스포츠 설립을 다 지시를 했다. 이걸 뒷받침하는 서류다. 그래서 A4 용지 5장을 갖고 나온 건데 자, 최순실 씨가 오늘 출석을 안 해서 약간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현수 기자, 노승일 씨가 계속 중간중간에 자료들을 갖고 나와요. 그렇죠. 왜 한꺼번에 안 나고 이렇게 중간중간 갖고 나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거 다 믿어도 될까요? 이게 뭐 신뢰성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폭로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상 진실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자료를 적기에 공개를 해야 한다라는 부분도 고려를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오늘 그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는 그 자필 문건이 아니라 그 수첩을 사진으로 찍은 5장을 제출을 한 거고요. 이 사진으로 찍은 자료를 제출을 하자 이제 당장 뭐 최순실 씨 변호인,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아니 이 사진 찍은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이게 자필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노승일 전 부장이 사실상 원본을 그럼 추가로 제출하겠다라고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재판부가 이 자필 메모까지 아마 뭐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에 대해서 오늘 안에 결정이 될 텐데, 만약 이렇게 깜짝 제출하는 증거들이 증거로 계속 추후에 제출된다면 사실상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약간 유리할 수가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최순실 씨가 계속 그 억울하다, 도리어 고영태 씨가 제출하는 자료는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항변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SQL부터 추가로 89억 원 받아내려고 한 사실 알고 있습니까? 그거는 걔네들의 기획에 불과했고 걔네들이 기획을 해서 전부 저한테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지금. 그 걔네들이라고 증인이 지칭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요? 고영태, 유상용, 노승일, 김수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박헌영이요. 제 나름대로는 중신으로 남고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런 오명을 쓰고 또 이렇게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들을 잘 살게 하고 싶어 했고 또 나라를 선진 방국에 올리고 외교적으로 막 강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열망이 굉장히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난 1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출석해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억울하다라고 항변하는 최순실 씨 목소리입니다. 여기서 걔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고영태, 노승일 씨 등을 지칭한 얘기였습니다.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청와대 출입기자를 불러다가 난 엮였다라는 표현을 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요. 자,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둘 다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면 죄는 없는 건가요, 결국? 이게 죄는 무수히 많은데 죄를 지었다고 사실상 뭐 고백하는 사람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자들과 이제 기자 간담회에서 이런 말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동안 진행 과정을 한번 추적을 해보면 뭔가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을 하고 나서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는 이제 지지층들이 기획 탄핵이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사실상 맞서 왔었는데요. 그리고 최순실 씨도 항상 주장하는 게 있죠. 특검이 엮고 있다. 검찰이 일부러 엮어가고 있다. 사실상 죄도 아닌데 죄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폭로를 했던 고영태 씨나 뭐 노승일 전 부장을 사실상 그들이 이권을 노리기 위해서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의도적인 폭로를 한 거다라고 맞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진실 게임 양상인데요. 이게 어떤 게 사실인지 검찰이 분명히 밝혀야 될 텐데 이 부분이 재판을 하면 할수록 그 양쪽의 의견이 다 전해지다 보니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아리송하게 만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강병규 기자. 네. 그럼 오늘 법정 앞 모습도 굉장히 궁금해요. 어찌됐건 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노승일 씨는 같이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두 사람 어떤 표정일까요? 자, 일단 그래서 그 전에 우리 아침 발제에서 노승일 씨가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일단 설전이 엄청 벌어지고 뭔가 첨예한 그 재판에 대립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고 그게 아침 발제였잖아요. 그렇죠. 퀘스트가 좀 뒤집어지긴 했지만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 관련된 그런 증언에 대해서 노승일 부장이 추가 증거인 그 메모를 냈었잖아요. 그 메모가 증인으로 채택되느냐 안 되느냐를 놓고 변호인단과 노승일 부장 이렇게 설왕설을 했었거든요. 지금 그리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노승일 부장이 무슨 얘기를 하면 계속 이렇게 흘깃 쳐다보면서 상당히 좀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지금도 재판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현장 기자들의 보고 계속 들어오니까요. 좀 더 추가적으로 소식 전해드리겠는데 일단은 재판이 좀 진행되면서 이런 신경전 그리고 첨예한 그런 혐의에 대한 여러 진술들이 좀 더 오가지 않을까 하고 전망해 봅니다. 저희 조금 전에 나왔던 사파를 잠깐 다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 사파 영상을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아서 증인 노승일 씨를 저렇게 곁눈질로 보는 그 모습이 보입니다. 저 사파가 어떤 사파냐면 저 법정에 지금 취재를 들어간 저희 채널A 사회부 기자가 저 모습을 눈으로 익혀갖고 나와가지고 화백한테 얘기해서 저걸 사파로 그린 겁니다. 저 류영아 변호사도 옆에 앉아서 노승일 씨를 째려보는 게 나오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금 거의 째려보다시피 하는데 노승일 씨는 앞만 보고 계속 진술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첨언을 해드리면 좀 오전에는 이렇게 곁눈질로 쳐다보면서 노승일 부장이 과연 무슨 얘기를 하느냐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점점 이제 혐의에 대해서 좀 더 첨언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반론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재판이 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현장 기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한 명 더 짚고 넘어가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덴마크에서 강제 송환됐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풀려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이야기인데요. 엄마 최순실 씨가 보유한 강남의 한 빌딩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취재진과 일반인의 접근을 막고 있는 정유라 씨의 집을 저희 강병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